자, 오늘 202페이지입니다. 음운. 그 음운 파트는 여러분들 모구나 수능에서 나오면은 틀린 학생 거의 없어요. 왜냐면 좀 일반적인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외웠을 때 외우기가 까다로운 건데, 이제 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이나 예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리까리해도 다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술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그냥 선생님의 의견으로 통합해서 이제 시험에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나 예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때문에 좀 달달달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외우기는 해야 될 거야. 외우기는 하는데 그거 한번 외우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할 때까지는 딱히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 부분들만 좀 익혀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신도 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자면, 자, 음성과 음운부터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말의 뜻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1학년 때 했겠지만,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음소랑 운소가 합쳐진 말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음소가 뭔데? 음소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 건 총 3개가 있어요. 3개가. 자,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3개가 있었죠.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은요, 분절, 잘 나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나뉘는 음운,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음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소리야, 소리. 실제 글자랑은 달라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얘는 글자랑은 다르고 그냥 말 그대로 소리입니다, 소리.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잘 나뉘는 소리라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소리랑 어떤 소리가 잘 나뉘어, 잘 구분돼. 그거를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어떤 소리랑 어떤 소리도 구분이 잘 안 돼 라고 하는 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분절 음운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 잘 안 나뉘는 거야. 또는 잘 안 나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어디에서나 이제 소리가 변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리의 길이죠. 자, 소리의 길이는 장음, 단음, 그러니까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길게 돼야 긴 소리인지, 어느 정도로 짧게 돼야 짧은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음소는 분절음운, 운소는 비분절음운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음성은 뭔데? 음성은요, 자, 소리 중에서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리. 자, 그래서 음성과 음운이라고 해서 음성과 음운을 굳이 구분해주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음운의 개념 때문이거든. 음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밑에 나와있나? 안 나와있군요.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거 아마 뒷페이지에 있을 텐데, 자, 음운은 실제 우리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음운입니다. 그래서 음운은 실제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발음기관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오면 그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모든 소리는 음성입니다. 음성. 음성과 음운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소리를 음운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고 뭐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을 쓰고 있는데, 왜 세상을 담는 소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 있어? 그렇진 않거든. 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는 있는 소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소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성조 이런 거.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어.
4개나 나눠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 그럼 성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텐데? 우리는 못 나타내.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랑 이거랑 소리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음성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적을 때는 뭐로 적을 수밖에 없어? 아라는 소리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는 의문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그것까지 표현하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은 우리가 소리가 난다라고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의문은 나라마다 다르죠.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어떤 개수도 다 다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성은요 무한합니다. 그냥 우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음성이기 때문에. 근데 음운 같은 경우에는 유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적어낼 수 없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건데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어요. 모음에서 유성음 뭐 또는 자음에서 유성음 무성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성음과 무성음은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실제로는 안 울림 소리란 말이야. 파열음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도 발음이 되냐면 안 울림 소리 K로도 발음되는데 울림 소리인 기억 G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 이렇게 하면은 얘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기억이랑 뒤에서 말하는 기억은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특히나 경상도 사람들이 느낄 때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고기라고 하는 단어를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고기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 없지 않나요? 맞죠? 항상 고기 얘기할 때 어떻게 해? 고기 이렇게 얘기하죠. 고기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고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소리가 안 울려. 뒤에만 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적어? 그냥 기억이라고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기 이러지 않고 항상 고기 이렇게 말하는 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글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는 게 우리가 음성이겠죠. 음성.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음운이라고 하고 음운.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음성은. 자, 그 다음에 발음 기간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이거? 입 안 한 번만 좀 살펴보고 갑시다. 일단은 우리가 자음표 있죠. 자음표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가 가로 방향으로 그려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입 바깥부터 입 안쪽으로 순서대로 표가 그려집니다. 맞죠? 입 바깥에서 입 안으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첫 번째 양입술이 만나죠. 양입술이 만난다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양입술이 만난다고 해서 양순음.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 윗니 보이죠? 윗니 바로 위쪽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잇몸, 치조음이라고 하는데 치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윗잇몸이죠. 윗잇몸. 자, 여기 이 윗잇몸이 뭐랑 만나서 혀끝이랑 만나서 나는 소리가 잇몸 소리입니다. 맞죠? 이 위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입천장을 구개라고 한단 말이죠. 구개. 자, 여기 입천장을 구개라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보면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어. 맞죠? 자, 이 딱딱한 부분이 뭐랑 만나? 혓바닥이랑 만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입천장이다 라고 해서 단단한 입천장이다 라고 해서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맞죠? 단단한 입천장, 경구개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혀뿌리가 있죠. 자, 혀뿌리는 목젖 넘어가기 전에 어디랑 만나? 여기에 연구개랑 만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여린 입천장, 연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연구개라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혀뿌리랑 연구개가 만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눈 소리가 어디야? 요거 목청 소리. 이쪽에서 성대를 좁혔다가, 그러니까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죠. 자, 그래서 입술,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그러니까 경구개음, 연구개음, 그리고 목청, 후음이라고 한다. 그렇죠? 요렇게가 지금 뭐야? 소리가 나는 위치입니다. 소리 나는 위치. 그래서 조음 위치라고 하죠. 조음 위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발음 기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에서 나는 어떤 발음 기관의 형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문. 자, 의문의 뜻은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또는 얘가 의문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갈라보면은 얘가 의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외워서는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를 적으면 의문은 몇 개야? 한 개야. 맞죠? 우리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왜 의문이 아닌데? 자, 다음. 종성에 쓰이는 의문을 그럼 왜 의문으로 치는데? 결국은 소리 때문인가요? 소리 때문에.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라면 의문이 바뀌면 뭐가 돼야 돼? 말의 뜻이 바뀌어야 돼. 구별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모음 이렇게 쓰면 얘를 뭐라고 읽는데? 아라고 읽는단 말이야. 아야. 근데 이렇게 적어도 뭐야? 아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로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아라는 소리에서 받침을 붙였더니 앙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에서 앙이 되었어. 자, 그러면 아 소리랑 앙 소리는 서로 달라. 뭐가 더해져서? 종성에 있는 이응이 더해져서. 자, 그래서 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로서 쓰이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의문, 얘는 의문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미음, 피읍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자음, 모음, 얘가 왜 다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자, 물, 불, 굴, 꿀 이렇게 될 때마다, 자, 지금 중성이랑 종성은 똑같아. 초성만 바뀐단 말이야.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기역, 그 다음에 기역에서 쌍기역. 이런 식으로 지금 초성에 있는 자음만 바뀌었는데 전부 소리도 달라지는데 뭐도 달라져? 뜻도 달라지지.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바꾸다 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날까? 모든 자음은 의문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물을 또 말로 바꾸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로 바꾸면, 다른 모음으로 바꾸면 또 뜻이 구별되는 형태로 소리가 달라질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모음 역시 이제 의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모두 의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증명 방식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바꿔주는 거야. 미음을 비읍으로 바꾸고 비읍을 기역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 의미의 변별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요 파트는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음성과 의문 쌤이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성은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입니다. 실제로 나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런데 의문은 뭐라고요? 개념적인 소리입니다. 소리라고 생각되는 거야.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추상적인 소리, 개별적인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선지로 자주 나오는데 의문은 추상적인 소리, 음성은 개별적인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성은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냐면요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아를 전부 뭐로 적을 수밖에 없어? 아로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명히 소리는 달라. 그런데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적힐 때 똑같이 적힐 거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음성은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운이라고 하는 게 왜 개념적인 소리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외국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유성음, 무성음, 우리 고기 이렇게 하면 앞에는 G의 K 소리 나고 뒤에는 G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발음하는 어떤 종류의 음운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F 소리랑 그 다음에 P 소리가 있죠. 얘네 둘을 우리말로 적을 때는 무엇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피읍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랑 발음이 똑같냐 이거야. 얘도 풀이고 얘도 풀이야. 우리가 적을 때는 다 피읍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P는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 피읍에 가깝습니다. 뭐야? 파열음으로써 소리 나는 거야. 입술 소리죠. 프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입술 소리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윗니랑 아래 입술이만 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뿌 이러잖아. 그래서 얘는 마찰음입니다. 마찰음. 그런데 우리는 피읍을 나타내는 마찰음이 없어. 그래서 그냥 피읍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비슷한 것들이 또 있죠. 뭐 B랑 V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마찰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입술 소리거든. 이게 입술 소리 비읍에 해당하는 마찰음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래서 둘 다 우리는 무엇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비읍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의문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다. 그래서 그 문화 국가마다 개념이 다 다르다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변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이음은 딱히 쌤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좀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리을인데 외래어 표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L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R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L 발음을 쓰는 상황에서는 R 발음을 쓰지 않습니다. R 발음을 쓰는 상황에서는 L 발음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보적 분포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제 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상황, B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게 A에 해당한다 그러면 B에는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B에 해당한다 그러면 A는 절대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나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보적 분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말로 쓸 때는 동일한 음이야. 그런데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겁니다. 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도 있어. K랑 G도 있어요. 유성음, 무성음. 얘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음이다. 그냥 알아만 두면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쌤이 이제 따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은 뭐였어요? 어떤 음절과 음절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단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의미가 구별되는 거, 의미가 달라지는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최소 대립상. 자, 근데 이 최소 대립상은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리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그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글자가 있어. 얘네는 서로 적힌 게 다르지만 최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으면 똑같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 소리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국어의 의문체계 206쪽. 자, 아까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 얘기했습니다. 음소랑 분소. 자, 그래서 자음 볼 건데, 자음 요거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쵸? 가장 입 바깥부터 아까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양수는 치주음, 경국의음, 그 다음에 영국의음, 그리고 후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음은 좀 알아둡시다. 총 몇 개? 19개입니다. 어떻게 19개? 기본 자음 14개, 그 다음에 된소리 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9개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좋은 방법 봅시다. 방법. 자, 옆에 이거 표가 있어서 쌤은 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 표만 알면 된단 말이야. 표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위치,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 자,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서 특히나 우리가 보통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얘네 예사소리들이죠. 예사소리들. 자, 그래서 예사소리는 어디에만 있는데? 안 울림 소리에만 있습니다.
안 울림 소리에만 예사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사자가 얘네들이 안 울림 소리죠. 바다 사자가. 자, 그래서 안 울림 예사 소리, 안 울림 예사 소리라고 이렇게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울림 예사 소리. 자, 그 다음에 또 묶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파열음 예사 소리 있죠. 파열음 예사 소리, 바닷가. 얘네들도 같이 묶어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바다 사자가 바닷가 얘네들을 묶어서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울림 소리에는 비음이랑 유음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콧소리, 얘는 흐름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파열음의 뜻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파열 뭐야? 터뜨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보통 파열음을 어떻게 얘기해? 공기가 나오는 통로, 발음 기관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았다가 팡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가 파열음이었죠.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은 뭐였어? 마찰음. 마찰음은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음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히읗이 있어. 스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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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혀만 움직이지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좁혀졌다 열렸다 좁혀졌다 열렸다만 하지 막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지 않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파찰음은 뭐야? 이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파찰음은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잠깐 막았다가 살짝 열어주는 겁니다. 맞죠? 잠깐 막았다가 살짝 열어줘서 마찰시키는 소리를 우리가 파찰음이라고 하고, 자, 파찰음의 예사 소리는 지읒밖에 없습니다. 맞죠? 지읒. 자, 다음 비음은 뭐였어요? 비음은요,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입을 안 다물고 있어도 소리가 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안 다물고 있어도 니은이랑 미음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얘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음은요, 입이 안 다물려져 있어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 공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음. 유음은 이제 유자가 흐를 유자죠. 흐를 유자, 흐름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어디에 흐르는 건데? 라고 하면, 자, 리을은요, 우리가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발음해보면 혀가 윗니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공기는 어디로 나오는데?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간다. 유음이죠. 자, 그래서 그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으면 나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겨센 소리라고 하는데 얘를 요거 한자를 좀 기억해 두세요. 평음, 경음, 격음입니다. 격음, 격하게 소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격음. 경음은 뭐야? 경이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게 소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경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사 소리 그냥 평평하게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평음이라고 합니다.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나뉘죠. 아,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에 대한 분류는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대 근육을 긴장시키느냐, 그 다음에 숨이 거세게 나온다. 그 용어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만약에 표를 그리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사 소리는 성대 근육 긴장 안 되고요, 숨도 거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사 소리의 특징이야. 자, 다음 된 소리는요, 성대 근육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숨이 거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센 소리는요, 성대 근육도 긴장되고 숨도 거세게 나오는 소리가 거센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거 문장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란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다 라고 하면 그게 뭔데? 그게 된 소리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적어놓으면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로 좀 생각을 해놓으면 좀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장이 적혀있는 건 주로 이제 내신 시험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적혀있죠. 자, 다음 210페이지 모음으로 갑시다. 아까 자음과 모음의 정의를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자음과 모음의 정의?
중학교 3학년 때 하는데 자음이 뭐였어요? 소리가 나올 때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는 소리라고 해서 그걸 자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 나, 다 이러면 그, 느, 드, 기역, 니은, 디은 이렇게 디귿 이렇게 발음할 때마다 혀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으면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온다라고 해서 장애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모음은요 비장애음이죠. 아, 오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통로를 통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 자, 그래서 모음에는 종류 두 가지 있었습니다. 자, 단모음이랑 이중모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자, 모음은 총 몇 개? 21개가 총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 10개. 단모음 표는 여러분들 외우기 쉽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단모음이 10개고요. 이중모음이 11개입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의 분류 기준, 얘네는 사실 뭐 이런 것들 딱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뭐 하면 돼? 옆에 있는 표 보면 그냥 다 해결입니다. 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 뭐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걔를 뭐라고 해요? 전설모음이라고 하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구설모음. 자, 그래서 모음은 보통 이제 막 개념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표로 많이 외운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발음한다고 해서 이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말하면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음은 느껴지거든. 마, 미음, 입술에서 나잖아. 다, 디귿, 윗잇몸에서 나잖아.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자음은. 모음은 안 느껴져. 고중저 느껴집니까? 우리 평소에 얘네 둘의 구분도 안 하고 살아요. 맞지? 자,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실제로 발음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래서 단모음 10개. 10개의 단모음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 위랑 외는요 특징적인 게 있죠. 바로 뭐야? 단모음이지만 무슨 발음을 허용합니까?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합니다. 자, 우리가 발음할 때 일상적으로는 얘를 어떻게 발음해? 위 이렇게 발음해. 위. 얘는 왜 이렇게 발음해. 자, 그런데 단모음의 뜻이 뭐예요? 단모음의 뜻. 단모음의 뜻은요. 뜻이 있고 개념적인 이해가 있는데 뜻은요.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모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처음 입모양이랑 끝 입모양이랑 똑같고요. 처음 소리랑 끝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단모음이야.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그럼 당연히 뭐겠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모음은요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뭐 발음하는 거냐면 야 발음하는 거거든. 앞에 뭐냐면 이라고 하는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를 발음하잖아. 그러면 야가 나오는 거야. 이아 해서 이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소리랑 두 번째 소리가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이중모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얘를 왜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얘는 발음할 때 변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중모음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선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얘를 단모음식으로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얘를 단모음식으로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단모음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쓸 뿐이야. 얘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얘는 이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위라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얘는 오도 아니고 이도 아니야. 라고 하는 애매한 뭔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위에 있어 라고 해? 그냥 나는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요. 발음을 구분할 때는 그때 당시에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어떤 그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발음할 때 분명히 구분해서 발음을 했던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은 구분이 거의 불분명한 거지. 그래서 이 단모음 체계를 만들던 당시 190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실제로는 나눠서 발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중모음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중모음식으로 발음해. 얘 왜야 왜? 얘 이중모음식으로 발음하면 발음 기호안에 어떻게 적힙니까?
요렇게 적힙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를 이중모음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적히는데요? 없어. 한글로 적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적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힌단 말이야. we. 근데 얘는 왜라고 해서 이 소리를 나타내는 이중모음이 있는데 얘는 이 소리를 나타내는 이중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이중모음이지만 발음 교환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 자, 그다음 이중모음은 학생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 발음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어떤 모음이 있고요, 그 앞에 짧게 발음되는 어떤 모음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발음되는 요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반모음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얘가 반모음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반모음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고요. 자, 반모음을 크게 이제 반만, 그러니까 반반자거든. 그러면 얘를 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 자음의 성질 반과 모음의 성질 반이 합쳐져서 반모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가 자음 같은 성질이 있어요. 뭘까요? 반모음과 결합한다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을 자음처럼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모음의 성질 반은 뭘까요? 비장애음의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우리가 반모음 표시 이렇게 한다, 그치? 자, 이 플러스 아, 우리가 야로 소리 냅니다. 이 플러스 아, 반모음 이 플러스 아, 맞죠? 자, 이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반모음 이를 소리 내면 이로 소리가 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장애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음의 성질 반과 모음의 성질 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모음 계열은 두 종류가 있죠. 반모음 이 계열이 있고 반모음 오, 우 계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 오, 우랑 아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와가 됩니다. 반모음 이랑 아가 만나면 뭐가 되는데? 야가 되죠. 야, 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국어에서 쓰고 있는 요 반모음의 위치는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모음의 앞에 반모음이 위치한단 말이죠. 하나 빼고는. 자, 그래서 단모음의 앞에 이렇게 반모음이 위치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이 앞에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의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얘를 일단 일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주류인 것 같아. 으 플러스 반모음 이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뒤에 있으니까 하향식이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말에 하향식 이중모음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향식 이중모음이라는 건 애초에 지금 현대국어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얘를 발음할 때 무조건 뭐 먼저 발음해야 돼? 으 먼저 발음해야지 의가 됩니다. 이 먼저 발음하면 의가 안 되거든요. 이 발음해야 의가 돼요. 으 발음하면 의가 안 돼. 자, 그래서 얘는 으가 반모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봐. 으가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을 더 믿는 사람일까요? 요걸 더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 입모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 입모양을 반모음이라고 생각하면 의에서 으가 반모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반모음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 이 계열은
우리가 외려 표기법에서 뭐의 계열이라고 얘기합니까? 반모음 J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반모음 OU는 W 계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외려 표기법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야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 야라는 소리는 외려 표기법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JA 이렇게 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워라는 소리가 있어요. 얘는 외려 표기법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WO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비분절 의문은 넘어갈게요. 비분절 의문은 그냥 장문 단음인데 여러분들 장문 단음은요 학교 시험이 만약에 뭐 물어본다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봅시다. 216페이지.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자, 자음, 이응은요 초성 자리에 올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은 무엇으로 치지 않는다? 의문으로 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을 의문으로 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두 개로 나뉘는 거야. 초성이 이응으로 시작하느냐, 이응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절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뉘면 총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은 총 4개죠. 4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뭐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조항이 있잖아. 조항이. 그래서 항상 조항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소, 어떤 소리가 자음으로 끝날 때, 어떤 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때, 이런 말들 되게 많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잘, 이제, 이 개념을 좀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그런 조항들을 읽을 때 머릿속에 좀 헷갈리지 않죠? 자, 그래서,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습니다. 뭐야? 초성은 이응이면서 모음 하나, 단모음,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의 구조가 있죠. 자음 플러스 모음은 뭐야? 이응을 제외한 자음 플러스 모음인 거야. 이응을 제외한 자음 플러스 모음. 자,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으로 된 거. 자, 그럼 얘는 뭐야? 초성이 모음으로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를 문장으로 길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한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닙니다. 소리로만 따지면 뭐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먼저 발음 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받침이 있으니까 끝날 때는 끝소리는 뭐야? 자음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소리.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죠. 얘는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끝소리가 모음이죠. 얘는 뭐야? 끝소리가 자음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자음으로 시작하면서 끝소리도 자음인 음절이 이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구성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음 하나가 음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음 하나는. 자, 그런데 자음은 혼자서 음절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26페이지 봅시다. 자, 변동 개념에서 비음화 하나만 보고 조금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의문의 숫자나 이런 것들 세라는 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의문의 숫자 가지고 낚시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낚이고 나면 되게 기분 더러워요. 아는데 틀린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체에 대한 개념, 가장 큰 개념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돼? 의문의 개수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는 거야. 교체는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교체는 A 의문과 B 의문이 만나면 뭐 A, C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체야.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의문의 변동 현상, 그러니까 발음이 나와 있고 원래 적힌 글자가 있는데 읽어보면은 얘가
교체가 된 건지 아니면 축약이 된 건지 탈락이 된 건지 애매하다. 뭘 해봐? 의문의 개수 세보거나 변동된 애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약은 어떻게 됩니까? A랑 B가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C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축약 현상은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는데? 거센 소리 내기. 기역, 히읗 만나면 키읔이 되잖아. 맞죠? 근데 기역이라는 소리는 키읔이랑 다르고 히읗이라는 소리도 키읔이랑 다른데 기역이랑 히읗이 만났더니 키읔이 돼버려.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의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탈락은 어떤 구조야?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개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탈락. 자, 그래서 축약이랑 탈락도 여러분들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놔야 돼. 없던 의문이 나온다. 원래 있던 의문만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첨가는 뭡니까?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A와 B 사이에 C가 들어가는 구조가 첨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에 변동이 없는 건 뭐밖에 없다? 교체밖에 없습니다. 축약, 탈락 작아지고요. 첨가 많아집니다. 맞죠? 자, 다음 끝났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의문 변동의 종류 227.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봅시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을 잘 보세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한자로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평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예사소리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파열음 예사소리로 되다 이 말이야. 파열음 예사소리가 아닌 애들이 파열음 예사소리로 바뀌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왜 평파열음화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 표에 요거 가느다란 물방울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맞죠? 자, 여기 7개 중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걔가 변동인 거잖아. 변동. 뭐만 변동하는데? 얘랑 얘만 변동합니다. 자, 얘네 3개 빼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울림 소리만 남습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울림 소리만 남아요.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는 전부 뭐로 바뀐다?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바다사자가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바다사자가라고 하면 바다사자가는 안 울림 예사소리 5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닷가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파열음 예사소리라고 했습니다. 파열음 예사소리. 자, 그래서 바닷가 얘네들이 전부 뭐야? 파열음 예사소리거든. 자, 그래서 파열음 예사소리가 아닌 애들이 파열음 예사소리로 변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도 한다?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음절 끝소리 7개 얘네들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음절 끝소리의 대표음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대표음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뒤에 연음 현상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좀 편하죠. 얘네들을 대표음이라고 부를 거야. 가느다란 물방울 얘네를 대표음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난난난난난난난난 있죠. 얘네 전부 뭐야? 디귿으로 발음되는 애들입니다. 자,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뒤에 연음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 이후에 뒤에 오는 음운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 소이냐 실질 형태 소이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 하고 나서 이가 나와 있으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입니다. 뜻이 없죠? 형식의 반대말은 실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무어 뒤에 오면은 음절 끝소리 뒤에 오면은 음절 끝소리 특히나 음절 끝소리 중에서도 뭐 이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어야 되는 애들 있죠.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어야 되는 애들이 왔을 때 어떻게 연음이 되냐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된다? 제음가대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게 되면 그냥 제음가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그냥 글자 적힌 대로 음가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조금 이따 겹받침도 똑같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뭐야? 그냥 글자가 적힌 대로 제 음가대로 그대로 발음된다. 옷이. 자, 그런데 옷 플러스 안 이렇게 쓰면 안이라고 하는 건 inside 뜻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오 단이라고 하면서 변동이 된 상태에서, 자, 잘 보세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변동이 된 상태에서 뭐가 된다? 연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제 변하고 나서, 교체되고 나서 연음이 된다. 자, 그래서 오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할 거야? 대표음으로 교체 이후에 연음이 된다. 자,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연음이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왜? 자, 얘를 적힌 그대로 의문 순서대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맞죠? 여기엔 지금 의문이 3개밖에 없습니다. 오라는 의문, 시옷이라는 의문, 이라는 의문 3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옆에 발음에 적힌 것도 보세요. 발음에 적힌 것도 오라는 의문이랑 시옷이라는 의문이랑 이라는 의문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의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의 횟수를 2번이라고 하면 안 돼. 1번이라고 해야죠.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고 나서 연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변동은 1번밖에 안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는 애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이냐,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죠. 자, 다음 비음화 봅시다. 비음화. 자, 비음화니까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겠죠.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야. 자, 그래서 비음화는요, 누구? 또 바닷가입니다, 여러분들. 기역, 디귿, 비읍, 바닷가. 자, 그래서 얘네들 아까 뭐라고 묶었어? 파열음 예사소리로 묶었죠. 파열음 예사소리. 자, 그래서 이 파열음 예사소리가 뭘로 변하는 거? 비음으로 변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뭐로 변합니까? 기역은 뭘로 변해? 이음으로 변해. 디귿은 뭘로 변해? 니은으로 변해. 비읍은 미음으로 변해. 얘가 고정이야. 왜 고정인데? 얘네들이 서로 뭐가 똑같기 때문에? 발음되는, 그렇지, 위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좋은 위치가 똑같기 때문이죠. 자, 기역이랑 이응은요, 연국의 음, 얘네는 치조음, 얘네는 입술소리, 양수능,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죠. 근데 그럼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비음화를요, 나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얘네 기역, 디귿, 비읍 있죠. 얘네를 1번 규칙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얘네를 1번 규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리을의 비음화 있거든. 요거를 2번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뭐가 나오냐면 비음화가 2번 일어나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비음화가 2번 일어나는데 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1번 비음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음운 변동이나 문법 규칙 중에서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외 없는 애들입니다. 예외 없는 애들. 그 별로 없어. 대표적으로 예외 없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예외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어. 그냥 상황이 만들어지면 예외 없이 다 일어납니다. 이 1번 비음화는. 알겠죠? 얘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게 좀 좋죠. 이거 뭘 이용하는데? 음운 변동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운 변동의 순서. 보통 순서를 그 수능에서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내신에서 되게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순서 물어볼 때 일단은 비음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예외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 음절의 끝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맞죠? 자, 그럼 이 파열음 예사 소리가 그냥 기역, 디귿, 비읍뿐만 아니라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 애들까지 다 포함이었다. 그쵸? 자, 그런 애들이 뒤에 뒤음절에 나오는 초성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 뭐야? 앞 뒤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앞음절이 변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론 먹는다, 국물, 그 다음에 깎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깎는이 되면 어떻게 돼? 변동은 한 번, 두 번, 변동 두 번 일어납니다. 그렇죠? 음의 변동이 두 번 일어나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자, 다음 리을의 비음화 봅시다. 자, 리을의 비음화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종로, 감로 이런 식으로 앞 음절이 이제 자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글자에 리을이 와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앞 음절에 자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이게 이제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형태소의 경계라는 말을 씁니다. 형태소의 경계. 그러니까 앞 형태소와 뒤 형태소가 만난 상황일 때, 형태소를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대부분 리을의 비음화는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한자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한자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뭘 가지고 있을까?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한자어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실질 형태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주로 비음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리을의 비음화가. 근데 자, 이 상황이 갖췄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냐? 그건 또 아니야. 그게 문제야. 이때는 강로야. 그러면서 이제 앞 음절의 받침에 의해서 니은으로 바뀌거든. 근데 또 다른 상황에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얘네 지금 유형 이렇게 나눠준 건 뭐냐면 그나마 예외 없는 게 얘네 두 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음 받침 뒤랑 이음 받침 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다 일어나. 그러면 다른 받침 뒤에서는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땐 안 일어나. 그래서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리을의 비음화는 애초에 여러분들 그 수능이 내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물어보면 의도 있게 물어봐요. 유음화랑 섞어서.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그냥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 예시는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면 그냥 그거 외우세요. 그렇죠? 그게 마음 더 편합니다. 자, 다음 왜 외워야 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필연적으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2번 규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1번 규칙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백미라는 말이 있어. 자, 얘가 지금 두 번 일어날 거야. 자, 형태소의 경계입니다. 형태소의 경계라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자,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자, 잘 보세요. 얘가 최종적으로 백리라는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조건이 필요하거든. 근데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조건에서 선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뒤음절에 비음이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번 규칙인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리가 니로 바뀌는 현상이 먼저 선제로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이 소리가 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2번이 먼저 일어나고 1번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가 니로 바뀌고 니로 바뀌어야지만 기역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 백리라는 소리로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 라인, 한 라인, 그 다음에 한 라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봐. 이거는 뭐부터 일어나?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그 음운 변동의 순서도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딱 중간고사 때 음운의 변동 배우잖아. 진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마다 음운 변동의 순서를 다르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센 소리는 좀 마지막에 일어난다. 비음화 중에 요거
첫 번째 비음화 있죠. 첫 번째 비음화도 거의 마지막쯤에 일어나거든. 그런데 처음 부분에 일어나는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는지 음절 끝소리 붙이기 먼저 일어나는지 또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지가 사람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다르게 얘기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혹시나 음운 변동의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음운 변동의 순서를 아예 그냥 무슨 표처럼 만들어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쫙 이렇게 적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거 적어주면 그거는 진짜 중요하게 필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걸 적어주는 의도는 뭐냐면요.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음운 변동의 순서를 세라, 적으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음운 변동의 순서를 상세하게 얘기해준다. 그거 꼭 적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지금 뭐야? 얘 먼저 일어납니다.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리을의 비음화 일어나고요.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최종에 이제 디귿의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